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쉼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삶에는 크게 3번의 거대한 직업적 절벽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절벽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바로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죠.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평균 49, 3세에 찾아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나이가 해마다 더 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8세, 47세로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득 수준은 가파르게 꺾여버립니다. 기존 연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절벽은 법적인 정년인 60세 전후입니다. 물론 이 연령은 점차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벽은 완전한 은퇴입니다.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일해서 손을 떼는 나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만 73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벽과 정반대로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74세, 75세로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생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빨라지는데 완전히 쉬어도 되는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거대한 소득의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깊은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중장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꽤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새로운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의 방황을 계속하고 계셨죠. 상담 내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복지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5년 전 퇴직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이것만큼 큰 걸림돌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준에 발목 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과거의 명함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프라이드는 가슴에 품되 그 기준을 현실의 구직시장으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사람들의 눈높이는 보통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순자산 상위 10% 기준이 약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눈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50대 가구가 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전체 50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돈으로는 못 산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디어나 주변의 성공 사례에 둘러싸여 우리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착신은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그리고 조급해진 마음. 많은 분들이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생각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던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줄어든 수입과 불안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쫓기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예전과 비교되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기 실직의 늪으로 빠져들 무렵 문득 통장에 찍힌 퇴직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목돈을 들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준비 없는 창업의 생존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합니다. 열의 67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장년이 재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선택이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금융권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며 지쳤던 분이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49세를 기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며 소득 곡선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모으는 계획을 세운다면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초중반까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계속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대부분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당신의 선택지를 단순 업무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중장년들이 자격증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합니다. 실제로 노후 자격증 추천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20대가 아닌 50대, 60대가 몰리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 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관련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며 이미 수많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전기, 용접, 소방설비 관련 기술 자격증은 꾸준한 시장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의 의미 있는 일자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 즉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평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채용 공고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당신의 좋은 평판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훌륭한 무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첫째,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맞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며 몸 쓰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유리하고 창업이 목적이라면 해당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분명 좋은 자격증이지만 60세가 넘은 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장년에게 현실적으로 추천할 만한 자격증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계열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활용 범위가 넓고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폴리텍 대학이나 정부의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산업기사,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올리면 급여 수준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조경 및 수목 관련 자격증입니다. 조경 기능사, 수목 치료 기술자, 그리고 더 나아가 나무의사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실무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년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전문성을 키워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명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직장을 나오는 순간 당신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종,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도 부지기수입니다. 쉽게 딸 수 있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 갇히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올라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하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마침내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상담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은 단순히 자격증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묶여있던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비록 낯설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지난 세월만큼이나 값지고 의미 있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쉼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삶에는 크게 3번의 거대한 직업적 절벽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절벽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바로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죠.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평균 49, 3세에 찾아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나이가 해마다 더 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8세, 47세로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득 수준은 가파르게 꺾여버립니다. 기존 연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절벽은 법적인 정년인 60세 전후입니다. 물론 이 연령은 점차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벽은 완전한 은퇴입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일해서 손을 떼는 나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만 73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벽과 정반대로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74세, 75세로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생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빨라지는데 완전히 쉬어도 되는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거대한 소득의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깊은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중장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꽤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새로운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의 방황을 계속하고 계셨죠. 상담 내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복지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5년 전 퇴직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이것만큼 큰 걸림돌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준에 발목 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과거의 명함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프라이드는 가슴에 품되 그 기준을 현실의 구직시장으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사람들의 눈높이는 보통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순자산 상위 10% 기준이 약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눈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50대 가구가 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전체 50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돈으로는 못 산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디어나 주변의 성공 사례에 둘러싸여 우리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착신은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그리고 조급해진 마음. 많은 분들이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생각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던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줄어든 수입과 불안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쫓기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예전과 비교되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기 실직의 늪으로 빠져들 무렵 문득 통장에 찍힌 퇴직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목돈을 들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준비 없는 창업의 생존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합니다. 열의 67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장년이 재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선택이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금융권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며 지쳤던 분이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49세를 기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며 소득 곡선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모으는 계획을 세운다면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초중반까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계속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대부분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당신의 선택지를 단순 업무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중장년들이 자격증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합니다. 실제로 노후 자격증 추천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20대가 아닌 50대, 60대가 몰리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 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관련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며 이미 수많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전기, 용접, 소방설비 관련 기술 자격증은 꾸준한 시장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에 의미 있는 일자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 즉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평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채용 공고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당신의 좋은 평판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훌륭한 무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첫째,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맞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며 몸 쓰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 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유리하고 창업이 목적이라면 해당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분명 좋은 자격증이지만 60세가 넘은 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장년에게 현실적으로 추천할 만한 자격증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계열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활용 범위가 넓고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폴리텍 대학이나 정부의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산업기사,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올리면 급여 수준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조경 및 수목 관련 자격증입니다. 조경 기능사, 수목 치료 기술자, 그리고 더 나아가 나무의사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실무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년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전문성을 키워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명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직장을 나오는 순간 당신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종,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도 부지기수입니다. 쉽게 딸 수 있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올라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하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마침내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상담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은 단순히 자격증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묶여있던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비록 낯설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지난 세월만큼이나 값지고 의미 있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쉼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삶에는 크게 3번의 거대한 직업적 절벽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절벽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바로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죠.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평균 49, 3세에 찾아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나이가 해마다 더 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8세,
47세로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득 수준은 가파르게 꺾여버립니다. 기존 연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절벽은 법적인 정년인 60세 전후입니다. 물론 이 연령은 점차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벽은 완전한 은퇴입니다.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일해서 손을 떼는 나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만 73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벽과 정반대로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74세, 75세로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생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빨라지는데 완전히 쉬어도 되는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거대한 소득의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깊은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중장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꽤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새로운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의 방황을 계속하고 계셨죠. 상담 내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복지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5년 전 퇴직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이것만큼 큰 걸림돌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준에 발목 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과거의 명함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프라이드는 가슴에 품되 그 기준을 현실의 구직시장으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사람들의 눈높이는 보통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순자산 상위 10% 기준이 약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눈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50대 가구가 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전체 50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돈으로는 못 산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디어나 주변의 성공 사례에 둘러싸여 우리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착신은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그리고 조급해진 마음. 많은 분들이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생각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던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줄어든 수입과 불안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쫓기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예전과 비교되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기 실직의 늪으로 빠져들 무렵 문득 통장에 찍힌 퇴직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목돈을 들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준비 없는 창업의 생존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합니다. 열의 67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장년이 재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선택이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금융권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며 지쳤던 분이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49세를 기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며 소득 곡선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모으는 계획을 세운다면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초중반까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계속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대부분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당신의 선택지를 단순 업무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중장년들이 자격증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합니다. 실제로 노후 자격증 추천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20대가 아닌 50대, 60대가 몰리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60세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 긴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나 유망 자격증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관련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며 이미 수많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전기, 용접, 소방설비 관련 기술 자격증은 꾸준한 시장의 수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에 의미 있는 일자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통해, 즉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의 인적 네트워크와 평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채용 공고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쌓아온 당신의 좋은 평판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훌륭한 무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자격증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직업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첫째, 그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와 맞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며 몸 쓰는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행복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자격증을 따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취업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구인공고가 많은 자격증이 유리하고, 창업이 목적이라면 해당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분명 좋은 자격증이지만 60세가 넘은 분에게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중장년에게 현실적으로 추천할 만한 자격증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계열입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활용 범위가 넓고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에 최소 1년 반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 용접, 소방, 기계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폴리텍 대학이나 정부의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산업기사, 기사로 자격증 등급을 올리면 급여 수준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조경 및 수목 관련 자격증입니다. 조경 기능사, 수목치료 기술자, 그리고 더 나아가 나무의사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특히 나무의사는 자격 취득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실무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년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환은 가장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조직 내에서 승진을 통해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전문성을 키워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명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직장을 나오는 순간 당신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 자격증이 약 790여 종, 민간 자격증은 무려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도 부지기수입니다. 쉽게 딸 수 있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자격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갇히는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어려울수록 그 가치는 올라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40대 중반에 격리 업무를 하시던 한 여성분은 상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마침내 임용고시까지 합격하여 50대 중반의 나이에 상담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은 단순히 자격증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묶여있던 조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비록 낯설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지난 세월만큼이나 값지고 의미 있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쉼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50대, 그리고 60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의 삶에는 크게 3번의 거대한 직업적 절벽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절벽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거나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던 바로 그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죠.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평균 49, 3세에 찾아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나이가 해마다 더 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8세, 47세로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득 수준은 가파르게 꺾여버립니다. 기존 연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절벽은 법적인 정년인 60세 전후입니다. 물론 이 연령은 점차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벽은 완전한 은퇴입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일해서 손을 떼는 나이. 통계적으로 이 나이는 만 73세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벽과 정반대로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74세, 75세로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생의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빨라지는데 완전히 쉬어도 되는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거대한 소득의 공백기,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깊은 협곡을 건너야 하는 막막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중장년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꽤 좋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하신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새로운 경력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의 방황을 계속하고 계셨죠. 상담 내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복지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5년 전 퇴직한 그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이것만큼 큰 걸림돌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준에 발목 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당신도 과거의 명함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프라이드는 가슴에 품되 그 기준을 현실의 구직시장으로 가져오는 순간 새로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사람들의 눈높이는 보통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순자산 상위 10% 기준이 약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눈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50대 가구가 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전체 50대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준수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돈으로는 못 산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디어나 주변의 성공 사례에 둘러싸여 우리 자신의 위치를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착신은 스스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 그리고 조급해진 마음. 많은 분들이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잠시 생각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던 몇 년 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줄어든 수입과 불안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몇 달 사이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쫓기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는 예전과 비교되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기 실직의 늪으로 빠져들 무렵 문득 통장에 찍힌 퇴직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목돈을 들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창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준비 없는 창업의 생존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후 창업자의 66%가 폐업을 합니다. 열의 67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50대, 60대 창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창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중장년이 재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의 길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선택이 실패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금융권에서 머리 쓰는 일을 하며 지쳤던 분이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싶다며 생산직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직업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취업 지원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시장 가치, 즉 몸값은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소득의 정점은 만 43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49세를 기점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며 소득 곡선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는 적자 인생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모으는 계획을 세운다면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40대 초중반까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업무를 계속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대부분 후자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당신의 선택지를 단순 업무 하나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중장년들이
자격증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합니다. 실제로 노후 자격증 추천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20대가